원래 이달로 예정됐던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의 개관이 7월로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특정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새마을회 소속 자녀들에게만 해마다 1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태보건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은 전주 노송천에서 최근 각종 이물질의 악취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렌털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공예품 전시관은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달 안에 다시 문을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7월로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공예품 전시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다른 곳은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공예품 전시관 부근만 썰렁합니다. 공예품 전시관은 먹거리 위주의 한옥마을 관광에서 그나마 전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1년 넘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잠겨 있어가지고 오늘 좀 열리고 하면은 들어가서 좀 봤을 텐데. 2016년 12월 공예품 전시관의 민간 위탁이 끝나자 전주시는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미리 설계를 끝냈다면 문 닫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전주시는 문을 닫고 8개월이 지나서야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그리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이 문제가 되자 전주시는 이달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설계를 보완한다며 개관을 7월로 늦췄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6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하고 7월 중에는 수공예 종합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공예품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한국 전통문화전당의 운영을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전통문화의 전당 원장 자리는 지난달부터 공석이어서 향후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마을회 소속 자녀들에게 해마다 1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장학금으로 이웃한 광주에서는 특혜라면서 폐지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 67명에게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다. 벌써 30년 넘게 지급돼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특정 단체의 소속 회원 자녀에게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 새마을회가 유일합니다. 또한 도민 전체가 대상인 전북인재육성재단의 한 해 장학금 규모가 3억 원인 반면 14,000명인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안팎을 주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새마을 장학금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신 잔재인 새마을회에 혈세로 장학금을 주는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광주시같이 163만 원씩 지금 현재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장학금 규모보다 새마을 장학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역봉사에 힘쓰는 새마을회를 격려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생태보건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은 전주 노송천이 누런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이물질의 악취까지 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노송천이 온통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하천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완전히 황토색. 그야말로 진짜 똥물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곳곳엔 이물질이 떠다니고 돌 표면은 녹색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여기가 하얘, 석회처럼. 작년에는 장마 때 막 기름 누가 흘려보는 내가 신고해서 시청에서 나왔어.
전주 구도심 일대는 빗물인 우수와 생활하수인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흘러가는 합류식 하수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와 이물질이 빗물에 밀려오면서 관 안에 쌓이기 때문에 오수가 우수관으로 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관을 통해 흐르던 오수가 비가 오면서 양이 많아지자 이곳 벽을 넘어서 하천으로 유입된 겁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우수와 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 계획은 지금 하고 계속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예산이죠. 국비가 이제 얼마만큼 보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업 진도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2035년이 돼야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수기처럼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이른바 렌털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사용료로 고가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 46,000원짜리 침대 렌털 서비스를 이용했던 김모 씨는 요즘 넉 달 넘게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침대가 불편해서 40여일 만에 약정을 취소했더니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2번 딱 썼어요. 한 번 떨어져가면서 불안해서 못 잡았더라니까요. 높아가지고. 난 딱 2번 사고 비닐도 안 까고 줬어요. 그랬는데 89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비싸다. 이런 렌털 서비스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렌탈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품목인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구와 유아용품까지도 렌탈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510여 건.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가 35%, 품질과 AS 문제 29.5%, 계약 불이행 사항이 14.5%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계약은 해약 시 자칫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계약을 당부했습니다. 그 렌탈 기간에 따른 총 비용이 내가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지 더 비싼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장기간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 인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서비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잼이 노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사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노사가 합의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한국잼이 회생할 것이라는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잼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 오후에 이사회를 엽니다.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고 회사가 실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 군산공장과 함께 부평, 창원공장도 폐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상에서 합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은 유보됩니다. 노사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남은 셈입니다. 하지만 노사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사 합의 타결 전에 군산공장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 안대로라면 군산공장은 완전히 폐쇄될 가능성이 크고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잼에 대한 실사를 마친 산업은행은 사측이 마련한 경영 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2020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GM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 계획 또한 노사 합의에 달려 있어 노사가 내일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또 합의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도지사 후보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진봉헌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당은 전주시장 후보로는 이미 공천을 신청한 엄윤상 변호사 이외에 전주 출신 여성 법조인과 정진숙 사무처장 등을 놓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시장 선거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을 확정한 강동원 후보와 이용호 의원 측 무소속 박용섭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1차 공직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권태홍 도지사 후보에 이어 기초단체장은 전주시장 선거의 오형수, 정읍시장 선거의 한병욱 후보를 확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 후보 10명과 광역 기초비례 후보 4명도 선출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서는 한편 오는 29일 지방선거 전진대회를 개최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9월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할 부대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광레저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는 내부 매립을 선도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이 내년에 착공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만성 A-2 블럭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하반기 기본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성 A-2 블럭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830가구 규모이며 만성지구에서 B-2 블록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초중등 퇴직교원 20명으로 교육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밖에도 닭꿈교육지원센터에 중도 입국이나 외국 국적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에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서 보건 서비스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의과 6명, 치과 2명, 한의과 1명 등 공중보건의사 9명이 직무교육을 마치고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